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제왕절개, 치핵수술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수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동안 백내장은 60대 이상 노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노인성 안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고른 연령대에서 환자가 늘다 보니 백내장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한 달간은 수면 시 보호용 안대를 착용해야 하며 수술을 했다 해도 시력 자체가 이전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절개를 요하는 수술인 만큼 수술 후 2주 정도는 눈에 물이나 땀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책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 무엇이나 봐도 해롭지 않으며 수술 전 쓰던 안경이 편하고 도움이 된다면 계속 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새 안경은 수술 후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이 좋고 운전에 지장이 없을 만큼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운전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면 안내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캡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최근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준비와 수술 후 처치, 활동 반경과 제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 전에 이 환자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을 환자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백내장 환자도 굉장히 많죠, 박사님?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 문화에는 우선 뭐 병원, 네. 수술 그러면 그냥 우선 겁을 먼저 먹게 되거든요. 네네. 사실상 그럴 만도 한 게 제 자신 경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방문했다가 네. 감기가 걸린 적이 있는데 예. 보나마나 틀림없이 그냥 보통 감기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진료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 병원에 한번 갔어요. 네, 그랬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예전처럼 제가 보기엔 평범한 감기인데 네. 진단 후에 팔뚝 꺾고 한 대, 네. 네, 바지 벗고 엉덩이 한 대, 네. 주사 2대 맞고 나왔거든요. 네. 틀림없이 미국 같으면은 주사를 안 맞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우선 병원 하면은 주사 아프고 뭐 예. 냄새 나고 이런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으신데 네. 그것이 이 백내장 수술한다. 그럼 우선 이렇게 거부 반응 같은 게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네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예. 어떤 분들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뭐 직장을 2달을 관둬야 됩니까? 네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예.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세면도구랑 뭐 내복을 가져가야 됩니까?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입원할 때 얘기고 이번은 입원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이제 백내장이 충분히 와 있습니다. 네. 수술을 받으십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환자 입장으로서 네.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는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서히 에이징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50대가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백내장이 서서히 시작되게 되면, 그거를 그냥 시력이 조금 떨어졌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눈이 부셔, 운전할 때 밤에 못하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고, 백내장이라는 걸 감지를 참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개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면 네.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나 괜찮은데? 네. 다 그러시는데,
사실 시력을 측정해 보면 시력이 안 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저희는 뭐 법을 이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미국의 50주의 모든 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운전을 하려면은 적어도 40분의 20의 시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백내장이라는 게 서서히 오고 항상 네. 빨리 오는 법이 없습니다. 네, 갑자기 되면 누구든지 못 견디는데 네. 서서히 오고 또 양쪽에 같이 오니까 네. 그냥 그럭저럭 적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점점 뿌얘지는데 뭐 우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금잔디 동산 뭐 다 그저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동산이 누렇지가 않고 파란데 네. 네. 세상을 백내장이 자꾸 끼게 되면 점점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점점 누렇게 보이는데 네.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 점점 이 세상이 누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걸 네. 본인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네. 하도 서서히 오니까. 근데 예. 이렇게 우리가 현대 생활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력이 좋지가 않으면 이제 그 사고의 위험이 몇 배가 높기 때문에 네네. 이걸 조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3주 전 정도에 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저도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 수술 전에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벽 거의 가까이 수술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것저것 검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아마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도 너무 뭐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수술이니까 그렇죠. 전에 내가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뭐 정말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사회생활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복귀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백내장 수술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담당 안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예. 이제 그 환자 입장으로 생각할 것이 그 수술에 적합한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네, 말하자면 지금 수술하게 다 돼 있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네. 뭐 집안에 뭐 딸이 시집을 간다. 네네. 그러면 요번 주는 수술하기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네. 다행히도 백내장은 그렇게 다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무니까 물론 폐쇄각 녹내장이 겹쳤다 네네. 뭐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다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 개인 사정을 다 돌보셔서 네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실 때 날짜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뭐 저희가 흔하게 발생하는 그 충수돌기염, 맹장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주 크게 복막염으로 번지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백내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촌각을 다툴 만큼 뭐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경우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대개 경우는 네네. 시간의 여유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너무 늦추면 또 안 좋지만 네네. 네, 자, 집안에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시간 결정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고려할 시점은 내가 수술을 받게 돼 있는데 내 그 몸에 여러 가지 다른 그 합병 질환이라 할까요? 네. 네,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되는 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이유간에 눈에 염증이 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다래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눈에 다래끼가 났다든가 네네. 눈에 뭐 고름이 나오다든가 음. 네, 이런 거면 안 되겠지, 그죠? 네. 그리고 또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녹내장의 조절이 잘 된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지 예. 녹내장 조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 받으시면 녹내장이 아주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결정할 것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백내장 수술하는 동시 같은 마취에서 녹내장 치료에 도움되는 그 좋은 치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치료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네. 백내장 수술 할 때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상의하시고 그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망막증 있는 사람 네. 말하자면 뭐 특히 당뇨가 있어서 당뇨에 의해서 망막 그 뒤에 있는 혈관에 새나서 부어 있다. 네. 그러면 그걸 먼저 해결하시고 백내장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네. 해결 안 하시고 하시면 네네. 망막에 더 부어 올라서 네네. 도리어 백내장 수술 전보다도 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술 전보다 더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더라. 네네. 이런 사람들은 그 전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 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준비도 중요한 거네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라식하신 분들 그렇죠. 요즘 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좀 더 고려하실 게 이런 분들은 그 이미 각막을 깎았기 때문에 네. 이 컴퓨터 검사를 해서 렌즈 도수로
이 정도 하면 도수가 나오겠다는 그런 그 평균 그 컴퓨터 애널리시스가 네.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라식하신 분들은 꼭 라식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결과 네.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가 백량 수술 시에 그 백량 수술 한 분한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네네. 안 하게 되면은 이상한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하시고 또 눈만 아니고 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 조절을 잘 못해서 당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네.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든지 그렇지만 이 몸에 상처가 잘 아물질 않습니다. 네네. 물론 자연 상처, 그러니까 뭐 가다가 다쳤다. 네네. 그래도 당뇨가 심한 사람은 잘 아무는 속도가 느리듯이 네. 수술에서 난 절개도 네네. 이것도 늦게 아무니까 네. 당 조절이 잘 돼 있나, 고혈압 조절이 잘 돼 있나, 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 또 요즘 또 굉장히 많아지는 게 또 남자분들은 이 전립선 약을 무지하게 많이 드세요. 네. 네, 굉장히들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네. 전립선 약을 먹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언제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먹었더라도 네. 그걸 기억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립선 약을 먹게 되면 우리 까만 자위 그 동자 그 부위가 네. 보통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수술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건 전혀 다른 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네네. 그 홍채가 훌렁거립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래요? 말하자면 네네. 이런 우산 같은 거 쓰면 우산이 이렇게 훌렁거리듯이 네네. 이렇게 훌렁거리기 때문에 네. 수술할 때 굉장히 좀 더 애를 먹기 때문에 네. 미리 다른 준비를 해서 수술하기 전에 미리 다른 약을 투입하고 네. 다른 기구들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립선 약을 잡수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 잡수신 분들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진을 처음에 닥터분들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본인의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 네. 수술 받고 다음날 날, 네. 내일 한국 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그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는 게 더 확실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백내장 수술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건 혹시 눈에 이제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현재 그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면 혈당을 좀 강화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그 심장 질환이라든가 순환기 질환 같은 것 때문에 네. 그 항응고제, 에스피린 같은 네, 거. 아스피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네네. 플라빅스라든지 쿠머든, 워퍼린 아, 굉장히 피가 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풍 오셨던 분들, 뭐 피가 응고돼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 네. 심장마비가 한번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예, 예.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조그만 바늘 같은 게 아니라든가 뭐 조그만이 하더라도 네. 이게 출혈이 심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미리 얘기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저희가 또 수술할 때 그거에 맞게 실이 저희가 또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응고제를 쓰시는 분들은 내과 선생님과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얼마 정도 며칠 정도 수술연에 끊을 수 있어서도 네네. 별 문제가 없다고 내과 선생님 얘기하시면은 그걸 끊고 받는 게 더 안전하시고 네. 만약에 그 뭐 심장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네.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안과에서 또 적응해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 와서요, 환자들이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질문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좀 박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네네. 참 저는 양의만 공부한 사람이니까 참 부러운 게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의 선생님은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맥 짚어 보시고 다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양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환자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환자의 그 상태, 심리적 그런 걸 다 물어보고 네.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걸 좀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환자 자신한테 수술 결과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이라도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주치의 또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네,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굴절 결과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상담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이걸 들어가자면 무지하게 복잡한데요. 네네. 네,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한쪽 눈이 멀리와 가차이를 한꺼번에 다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이요? 네, 한쪽 눈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안경을 쓰고 싶지 않다. 네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좀 곤란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건 50전 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 특별하게 일부러 짝짝이를 만들어 드리는 사람. 한쪽 눈은 멀리 한쪽 눈은 가차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두 눈이 초점이 안 맞으면 네.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층계 오르내릴 때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사실은 그런 단초점 말고 다초점을 되는 그런 렌즈도 있긴 있는데 예.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 그런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난시가 있는 분들은 네. 난시가 아주 심한 분들은 네. 백내장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난시 때문에 난시 교정 안경을 안 쓰면 물체들이 겹쳐 보이는데 네네. 그거는 요즘 광학으로 특수 렌즈를 씀으로써 네. 난시 교정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난시 교정을 같이 원하시면 그런 또 특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있지만 네. 대개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역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딱 일어섰을 때 이 바닥 있죠. 네네. 네, 바닥 땅이 잘 보일 정도 그 정도의 도수를 맞춰드리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물론 네. 얼마 전에 한 분 오신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네. 안타깝게 이렇게 몸이 힘드셔서 휘일체어에 앉아 계세요. 네. 절대 일어나지 못하시고 걷지 못하시고 네.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보는 것만이 자기 하루래요. TV는 안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두 눈을 다 근시로 맞춰드리면 네. 안경 없이 성경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맞춤형 수술이 가능한 거네요, 박사님.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예. 네, 대개 분들은 특히 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네네. 움직일 때 이렇게 밑에 기름기가 있나 돌멩이가 있나 네. 그걸 보게끔 하는 게 네.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그 굴절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 간호원하고 직원하고 가셔서 예. 그 날짜와 시간 예약을 이제 맞추시고요. 네네. 어느 날 하신 다음에 그 내과 선생님 주치 선생님께 신체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시면 이제 신체 검사하시고 이제 피 검사와 심전도 하신 다음에 자 이분은 혈압, 당뇨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이제 되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실 게 교통편을 준비하셔야 돼요. 바로는 운전을 못 하시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오실 때는 혼자 운전하고 오실 수 있는데 네네. 오셔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그렇죠. 약간 그 진정제를 안정제를 드리니까 예. 집에 집에 가실 때 운전하고 하는 건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옛날처럼 입원하고 자고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수술 받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가족과 같이 오시면 제일 좋고 네. 아니면 택시라도 하셔야지 걸어가거나 네. 버스 타고 집에 가신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교통편 준비를 하시고 네네. 수술하기 바로 전날 목욕을 깨끗이 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후 한 1주, 2주 정도는 물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세안이 안 된다는 거죠, 세수가. 그러니까 깨끗한 물 수술 후에 이제 얘기 나가겠지만 좋지만 네.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네. 수술 전날 목욕을 하시고 남자 네. 같은 경우에는 면도. 면도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네네. 깨끗이 하시고 예. 밤 12시 후에는 물과 식사를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리고 푹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역시 식사는 금시지만 네. 소량의 조그만 물과 평상시 복용하신 약 잡수는 건 권장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약은 안 먹고 오시면 안 잡수고 오시면 예. 더군다나 이렇게 좀 흥분되시니까 네. 혈압이 뛰어요. 네네. 그러니까 혈압약, 보통 때 약들 다 잡수고 오시는데 네. 단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당뇨 있는 분들은 예. 그 인슐린 주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수술 당일은. 네, 그날은 왜냐면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런 인슐린 주사를 왔는데 식사를 못 하시니까 예. 혈당이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저혈당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네네. 차라리 그거는 안 하시고 오는 게 좋지만 네. 나머지 혈압약이라든가 다른 약들은 보통 때처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좀 중요한 날이니까 아주 또 이쁘게 하고 네. 오신다고 막 멋있는 옷 입고 네네. 오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냥 헐렁하고 네. 네, 헐렁하고 편하고 반소매라고 그러죠? 네, 네네. short sleeve, 네, 반팔 네. 이렇게 편하게 그냥 헐렁한 걸 입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가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이었지만 전부 다 이제 옷을 벗고 수술복으로 갈아입히더라고요. 얼굴 화장도 이제 그냥 머리도 이제 망을 씌우고요. 아, 예.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옷은 이제 그대로 입으니까 아, 네네. 네, 뭐 이렇게 좀 타이트한 거라든가 네. 이런 걸 입고 오시면 굉장히 좀 불편하시니까 네, 이렇게 네. 편한 옷을 갖다가 입고 오시라 말씀드리고 네. 그것도 뭐 좀 중요한 날이니까 어떤 분들은 얼굴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오세요. 근데 네. 좀 곤란하거든요. 수술해야 되니까 네, 뭐 네. 눈썹도 붙이고 오시고 뭐 이러면 어. 그건 좀 곤란하니까 네. 화장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센터 도착하시면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서류가 많습니다. 역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조심을 하니까 네. 조심해서 뭐 등록하신 다음에 서류 확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류 사인하시고 네.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 편안히 이렇게 누워 계시게 한 다음에 저희가 점안약을 드립니다. 그 그게 점안약이 마취약인가요? 점안약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이제 그 항생제, 그죠? 항생제. 네, 거기는 균들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동공 확장. 네네. 네, 동공을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동공 확장하는 약을 드리고 네. 여러 가지 약들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졸리게 해드린 다음에 네. 그 졸려온 그 시간을 타서 네. 수술을 네, 하시는 제가 거군요. 수술을 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끝나시면 저희가 이제 깨워드려요. 네. 깨우시면 일어나셔서 이제 밖에 나가셔서 앉아서 이제 좀 오렌지 주스 한 잔 드시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한 10분, 15분 회복을 하신 다음에 예. 이분이 이제 말도 제대로 하시고 뭐 네.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그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혈압과 맥박과 산소 공급을 다 체크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안전하다. 네. 그러면 이제 집으로 이제 가게 해드리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뭐 왔으니까 내가 혼자 간다. 네. 좀 곤란합니다. 됐을 네. 대로 누구랑 같이 가시는 게 보호자랑 좋아요. 같이 오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좀 네. 안타깝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정 힘드시면은 택시로 가시는 거는 까지는 괜찮지만 네. 뭐 걸어간다든가 버스 타고 간다든가 네, 이런 건 좀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백내장 수술 전 환자가 꼭 알아야 하는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녀들의 선택, 여신들의 명소 탐클리닉, 온오프 G3 전 미국 총판 기념 세일을 실시하는 남가주일 온오프 공식 딜러 올림픽 골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직접 찾아가는 발렛 정비 서비스까지 제네시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녀들의 선택, 여신들의 명소 탐클리닉, 온오프 G3 전 미국 총판 기념 세일을 실시하는 남가주일 온오프 공식 딜러 올림픽 골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직접 찾아가는 발렛 정비 서비스까지 제네시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백내전 수술 전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수술 전 준비사항 체크업 그리고 수술날 어떤 과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 이제부터는 수술 후의 처치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면 집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호자 예전에 입원을 했었는데 네네. 입원을 미국에서는 안 하거든요. 사실상 미국에서는 입원을 예전에는 백량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을 며칠 했었고요. 네. 또 그 예전에는 백량 수술 후에 그 모래 주머니를 머리 옆에 놓고 딱 고정시켰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 예전에는 그 백내장을 끄집어낼 때 한꺼번에 그냥 덩어리를 꺼내집어내기 위해서 네. 그 백내장의 지름이 한 10mm가 되거든요. 네. 그 10mm면 우리 눈에 까만 자위에 한 180도가 됩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많은 그 큰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물 때까지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다가 환자를 고정시켜 놨었어요. 예, 예. 근데 요즘은 그 절개가 한 2.4mm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소 절개를 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요즘 그 뭐 여러 가지 수술할 때 뭐 저 무릎 수술을 할 때도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스코프로 들어가듯이 네. 저희가 적은 절개하기 때문에 요즘은 입원도 필요 없고 뭐 네네. 모래박은 전혀 필요 없고 네. 예,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 가실 적에 항상 그 조심해서 가시고 네. 그리고 집에 가신 다음에는 음식을 갖다가 네.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식 같은 걸 드시는 네, 거. 그러니까 뭐 네. 죽이라든가 좀 네. 말랑말랑한 걸 드시고요. 네. 이렇게 뭐 오징어를 씹는다든가 이런 건 조금 나중에 하시니까. 네네. 네. 뭐 음식의 종류는 뭐 이거 먹지 말라, 뭐 이거 먹지 말라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음식을 잡숴도 괜찮은데 예. 그 대신 처음에 좀 씹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서 네. 이제 그거가 잘 되고 문제가 없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음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좀 통증이 생기시면은 아스피린 대신에 네. 저희는 타일레놀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타이레놀. 네, 네. 아스피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 피가 물러질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타일레놀 드시는데 타일레놀을 그 먹으라는 거니까 뭐 2시간 한 4시간마다 2알씩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먹어도 계속 너무 아프신 분들은 네. 전화를 한번 병원에 하시는 것도 좋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것이 이제 수술하신 눈에 이렇게 그 안대를 붙여드리는데 네. 그 안대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네, 그건 어느 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그 절개를 크게 한 다음에 그렇게 실밥으로 꼬맸는데 네. 요즘은 그 절개를 작게 아주 작게 한 다음에 꼬매지를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절개 수술할 자국이 네. 그냥 사실 그냥 붙어 있는 자기 힘으로 붙어 있는 격이거든요. 네. 네. 이럴 때 그 뭐 수영장에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더러운 물이 거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거기가 아물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술하신 첫날은 아무 물도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얼굴 세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은 그 타올을 물에 적셔서 깨끗한 걸로. 네. 깨끗한 타올로 물에 적셔서 그 반대쪽만 이렇게 타올로 닦으시고 네, 샴푸는 하면은 물이 들어가니까 네. 약간 이 수술한 눈 주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땀 안 들어가게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안대에서 테이프로 붙여 드리니까 예. 웬만한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네, 네. 네, 물론 뭐 뜀박질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네. 그것도 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선 그 수술한 날 네, 눈에 어떤 물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 아래로 네, 뭐 네. 샤워를 한다든가 뭐 타올로 이렇게 닦는다는 건 괜찮지만 수술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보통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복용약 이제 보통 드시는 혈압약 뭐 골다공증약 무슨 약자 있으시면 복용약은 대개 다시 드시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는데 수술 후 다음 날부터는 먹을 수 있는 아니 거예요? 그날부터인데 네. 근데 이제 그 피 묽어지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이제 미리 좀 상의를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이 만약에 항응고제를 뭐 며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되지만 네. 그걸 마음대로 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네. 중요한 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푹 일찍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푹 하신 다음에 수술한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안대를 떼드리고 눈을 검사해드리고 네, 이제 수술이 잘 됐나, 네, 인공수용체가 잘 정착이 되어 있나, 절개 자리가 잘 붙잡고 아물고 있나, 네, 어떤 감염 같은 그런 게 문제가 없나, 네. 안압, 녹내장이 올라갔나 이런 걸 검사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 주의사항 백량 수술 후에는 요즘은 절개가 하도 작기 때문에 네. 대개 이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게 저희들은 한 일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네. 반드시 이 디렉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병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1번이군요. 네, 그게 1번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그 절개 자리가 진짜 아주 내추럴하게 아물게, 아주 네. 내추럴하게 아물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물기 위해서 꼬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국이 붙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거꾸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절대로 병균이 들어가는 게 하지 말라. 한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더러운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장 일주일 못 가게 합니다. 예. 네. 수영장 물 깨끗한데요. 깨끗해 보이죠. 네, 그게 수영장 물이 절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죠? 한번 물어보세요. 수영장 관리한테. 이거 물 언제 갈았습니까? 그러면 네. 한 10년 됐나? 20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쿠지, 네, 사우나. 네. 아무리 물이 깨끗해 보여도 거기 병균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이런 네. 거를 절대 자쿠지 이런 걸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 손 깨끗이 닦았는데요. 음. 비누로 닦아도 손에 균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이 눈에 닿으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좀 아물나고 근지러울 때 막 비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딱딱한 안대를 해서 테이프로 붙이고 일주일 주무시라는 이유가 네. 그러므로 해서 손으로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런 클레 플라스틱을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셔서 손이 안 가게 해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것은 그 다 잘 아물 때까지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피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무거운 걸 든다든가 그죠? 네. 아니면 뭐 구부리고선 땅을 파고 정원일을 한다든가 네. 이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걸 좀 피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네. 또 무거운 짐 그런 거 드는 거, 네 무리한 운동 이런 걸 좀 피하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아, 근데 수술은 눈으로 했는데 왜 네. 무거운 거를 못 들게 할까, 운동을 못 하게 할까, 내가 척추 수술한 것도 아닌데라고 반문하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예전에는 네. 그 수술 자국을 실밥으로 꼬맸는데 네. 요즘은 제신대로 그 배신대로 웬만해서는 네. 그게 아무는 거를 아주 진짜 스무스하게 아주 예. 자연적으로 자기 자연대로 아물게 하기 위해서 네. 꼬매질 않으니까 예. 그 절개 자국이 아물 때까지는 그게 너무 힘을 주시거나 그러면 거기가 또 안 좋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압력이 가해지니까 저희가 힘을 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네. 너무 심한 건 하지 말라. 근데 나는 저 뭐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네. 뭐 태권도 시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렇겠지만 네, 네,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절대 비비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걸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쓰시는데 약을 대개 이제 대개의 경우 뭐 약 브랜드는 틀리지만 대개의 경우 한 가지는 소염제, 네. 염증을 깔아앉혀주는 약과 네. 항생제, 혹시 모르니까 병균을 이제 없애는 그런 약을 두 가지를 대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대개의 경우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쓰게 됩니다. 두 가지를.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쓰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한 5분 기다렸다가 네. 두 번째를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급해서 또 네. 그냥 훅딱 넣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훅 흘러나가고 마니까 예. 하나의 그 효과를 본 다음에 네. 적어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네. 두 번째 걸 넣으라고 드리는데 네. 여러분들이 또 그 녹내장이라는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이걸 저만을 해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한 번도 눈약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뭐 먹는 겁니까? 뭐 그러시는데 네. 네. 눈에 넣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될 수 있으면은 가족이 넣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게 그렇죠. 좋군요. 네. 더 정확합니다. 자기 하는 것보다. 네. 그렇지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하고 우선 그 약병을 확인하시고 이게 약병이구나, 이게 눈약이구나, 네. 이게 귀에 넣는 약이 아니구나. 그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 확인하시고 날짜 확인하신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네. 누워서 네.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약병을 흔들어서 한 방울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아,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이제 앉은 안약을 상태에서 넣으시는데 이제 편하고 빠르고 쉬운데 예.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 그게 뺨에 맞아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은 네네. 이렇게 하고 자꾸 흘려갖고요. 한 달 쓰실 약병을 뭐 한 사날 사이에 약이 다 떨어졌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흘리셔서 그러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 방울 넣었는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로서는 확실치가 않으면은 한 방울 더 넣으세요. 그러니까 한 방울 들어갔는데 두 방울 들어가는 거는 큰 피해가 없지만 네. 한 방울이 안 들어가면 피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방울 넣으시라고 그러고 꼭 5분 기다렸다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안과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오시고 그리고 한 열흘쯤 오시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오시게 되는데 예. 그때는 그냥 안과 검사만 해드리고 약을 줄여드립니다. 그럼 박사님 아까 그 플라스틱 안대를 이제 손 같은 게 닿지 않도록 씌워놓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안대는 언제 풀게 되는 거예요? 잘 때만 한 네. 일주일만 하라 그럽니다. 아, 잘 때만 평소는 아니고. 평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하시고 일주일쯤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활동을 자유시킵니다. 네, 이제 뭐 운동도 하시고 저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도 치시고 네, 네. 뭐 마음대로 하시고 뭐 샤워도 하시고 네, 마음대로 네. 하시라 그러고 그리고 약을 줄여드립니다. 네. 살살 줄여드리다가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한 달 후쯤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한 지 다음 날 오시고 한 열흘에 오시고 음. 그다음에 한 달에 오십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개의 경우 뭐 거의 대개의 경우 그 안경 도수가 고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봐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안경 도수를 드릴 수가 있고 네. 뭐 대개 어떤 경우는 또 안경 도수 뭐 필요 없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네네. 안경 도수를 드림으로 해서 네. 이제 그래서 일단 그 백내장 수술 패키지 그거는 되는데 예. 사실상은 그 후에도 네. 정기 검사가 꼭 필요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해서 잘 보인다 해서 평생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눈이 잘 본다는 것은 앞에 그 수정체가 깨끗해서 초점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그 불빛을 시력으로 바꿔주는 즉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는 눈의 뒤에 있는 망막 신경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네네. 무슨 다른 뭐 녹내장이 올 수도 있고 또 황반증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망막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셔서 잘 보인다 해도 네. 뭐 평생 안고 안 간다. 이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럼 정기 검진은 언제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수술 받으신 분들은? 그분의 눈의 상태 봐서 네. 어떤 분은 뭐 특히 녹내장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또 자주 오시게 하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게 해드리는데 네. 중요한 것이 백내장 수술해서 아무리 잘 보이신 분도 네. 거의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문제가 오게끔 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후낭 혼탁이라 그럽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백내장을 수술할 때 백내장은 사실은 100% 꺼내내는 게 아니라 예. 일부러 99%를 빼내고 네. 그 뒤에 얇은 한 겹의 막을 남겨두어야 네. 거기에다가 새로운 깨끗한 렌즈를 네. 끼워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 막은 저희가 끼워드린 인공 렌즈와 달라서 인공 렌즈는 그건 뭐 한 100년 가도 깨끗하거든요. 네. 뭐 한 200년까지 갑니다. 그거는. 근데 그 막은 자기가 타고난 그 오리지널 자기 백내장의 막이기 때문에 예. 그는 세월이 가면 나이 값을 해요. 아. 그래서 거기가 뽀얘집니다. 네네. 그럼 대개 뭐라 하냐면 백내장 수술할 때 점점 뿌얘져서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깨끗해졌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좀 뿌얘집니다. 네.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훈화혼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네. 이제 오시면은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낭이 워낙 얇으니까 네. 이거는 수술이 필요 없고 간단한 레이저로 아. 앉아서 네, 한 2초 걸립니다. 음. 네, 저희가 탁탁탁 통고를 만들어 두면 다시 깨끗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듯이 백내장 수술하고 잘 됐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기 검사는 항상 받으셔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백내장 수술 전 환자가 꼭 알아야 되는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는요. 저희가 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또 여러분의 질문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녀들의 선택, 여신들의 명소 탐클리닉, 온오프 G3 전 미국 총판 기념 세일을 실시하는 남가주 유일 온오프 공식 딜러 올림픽 골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직접 찾아가는 발렛 정배 서비스까지 제네시스 공동 제공입니다. 라이브 데스크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녀들의 선택, 여신들의 명소 탐클리닉, 온오프 G3 전 미국 총판 기념 세일을 실시하는 남가주 유일 온오프 공식 딜러 올림픽 골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직접 찾아가는 발렛 정비 서비스까지 제네시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와 함께 백내장 수술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카톡 질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눈 화장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물으셨어요.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눈 화장 자체, 그 화장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과학에서는 그 백내장 수술 후에 거기를 자리를 꼬매질 않기 때문에 네. 거꾸로 나쁜 것이 들어갈까봐 저희가 걱정하기 때문에 예. 눈 화장 같은 건 한 일주일 정도 뭐 마스카라 같은 건 한 일주일 정도 피하시는 걸 제가 권장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네, 샤도우나 뭐 립스틱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 얼굴 크림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 눈 자체 그것만은 한 일주일 피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혹시 레이저로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또 질문하셨어요. 아, 예, 요즘 이런 질문을 잘 받는데요. 예. 사실 이게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백내장 하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고 레이저만 써서 할 수 있느냐? 네.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레이저만 갖고 할 수 있냐? 네.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스텝이 뭐 한 50가지라 그러면 50가지 스텝을 밟으면 거기에 그 초기에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은 네. 한 2가지 스텝을 레이저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것이 백내장수술에서는 그 뿌여진 렌즈를 걷어내는 거. 네, 네네. 베큐um 클린 해내고 네. 청소하고 깨끗한 렌즈를 끼워드린 건데 그 스텝은 전혀 레이저로 안 되고 그 전에 준비 과정에서 레이저를 대용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레이저만으로 백내장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레이저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일부인 거예요, 레이저는. 그러니까 그 네. 일부 한 도 스텝을 네.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사실 레이저를 백내장 할 경우는 도리어 더 시간도 더 지체되고 네. 그리고 요즘 여러 뭐 미국이고 뭐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결과 조사를 해본 결과 네. 레이저를 사용했느냐 아니느냐 했을 적에 네. 전혀 레이저를 사용했다 해서 전혀 그 두 그룹을 볼 때 시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네네. 레이저를 착용하게 되면은 도리어 더 부작용이 많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 후에 훈황 혼탁이 왔다든가 네. 녹내장이 있다든가 망막증이 있다다 이럴 때는 레이저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백내장 수술 시에는 레이저 사용이 환자의 입장으로서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은요. 백내장 수술하는 후에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또 물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점점 더 젊으신 분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하시니까 그런데 예. 그것은 그분이 평상시 하시는 그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네. 어떤 분은 말하자면 뭐 수영장을 클린하시는 분인데 수영장 클린하면 수영장 물이 막 튀긴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분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네. 어떤 분은 그냥 뭐 주로 사무실 나가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 다음 날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하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지 일주일 동안은 눈에 더러운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무리해서 심한 운동이라든가 네.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 네. 한 20파운드 이상, 25파운드 이상 드는 거는 좀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자기 직종에 따라 그는 답이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혼자 사시는 분의 보호자가 되시는데요. 백내장 수술하신 후에 얼마 동안 같이 있으면서 돌봐드려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글쎄 뭐 저도 이런 질문 받는데요. 네. 사실 뭐 어르신 입장으로 볼 때야 따님이 평생 같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진짜 수술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네. 그 수술 받으신 분의 그 활동 능력에 따라서입니다. 네. 이분이 평상시에 다 하시던 분들은 한 며칠만 한 하루 이틀 네. 수술한 날, 그 다음 날 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네. 다 그 다음부터 자기 쿠킹도 하시고 네. 다 활동할 수 있으세요. 예. 네. 근데 만약에 본래부터가 활동을 잘 못하신 분이면 네. 활동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맞춰드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최근 타이거 우즈가 약물로 인해서 DUI 체포가 됐다던데 혹시 저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바로 집으로 운전하고 가도 되는지를 물으셨어요. 네. 네, 물론 뭐 DUI란 게 뭐 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정신 약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백내장 수술할 때 이런 무슨 그런 이런 나쁜 거는 쓰지 않지만 네. 저희가 조금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안정제를 드립니다. 네. 네, 근데 안정제가 다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무슨 자동차 운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가령 무슨 뭐 특히 큰 기계로 움직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중요한 뭐 집을 뭐 팔 때 그 사인 그런 네, 뭐 네. 그런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술하신 날 오시는 때는 충분히 운전하고 올 수 있지만 네. 집에 가실 때는 운전을 하시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예. 그 다음 날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괜찮지만 당일은 보호자랑 같이 와서 누군가 운전을 수술 끝나고 갈 때는 대신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참 좋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신다든지 특히 버스 대중교- 같은 거 말고. 네, 네. 택시 정도는 괜찮지만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수술하시고 나서 집에 가시다가 뭐 넘어지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안전을 저희는 추구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조심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백내전 수술 전 환자가 꼭 알아야 하는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함께 마련했는데요. 더 자세한 또 상담과 진료 원하시는 분들은요. 곽건준 안과입니다. 213-484-1000번 213-484-1000번으로 먼저 반드시 예약하셔야 하고요. 예약 후에 찾아가실 또 오피스 주소는요. 201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릿에 위치해 있고요. 수인 넘버는 325호입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